지난 시간에 우리가 3번 컨벤션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NRA Nation Restaurant Association, 그죠? 전미 외식업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레스토랑 쇼 그림을 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ES 전자기기 전시회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에는 아까 협회가 있습니다. 그죠? 협회. 우리 외식업 중앙회 같은데, 그 협회의 대의원, 협회는 어소시에이션 전국 조직입니다. 그죠? 서울에 또 각 지역별로, 부산에는 부산, 경남이면 경남, 울산이면 울산, 이렇게 지역이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우리 북경대에 있는 남구, 그렇죠? 남구는 또 남구에 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거기에 대의원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이제 그런 전국 대의할 때 호텔에 머물겠죠. 그래서 그 회원들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협상된 회원가를 이제 판매하는 거죠. 패키지 가격. 패키지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거기에는 객실도 있고 음식도 있고 펑션, 뱅킷 같은 말입니다. 연애 회원들끼리 또 뭐랄까 회합의 시간을 갖겠죠. 회합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한 것을 커버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포함하는 패키지 가격, 협상된 패키지 가격이 제공되는 그러한 큰 호텔에 주로 머무는 경향이 있다. 주로 머문다. 그리고 이게 컨벤션 대의원 또는 뭐 회원들이 되겠죠. 협회. 이 사람들은 방을 쉐어하고 공유하고, 그렇죠. 이 기간이 여러 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3일에서 4일 동안 머물고 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그보다 더 긴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회원들끼리 이렇게 방을,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저렴하잖아요. 방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호텔에서 제공하는 이런 협상된 패키지, 이거는 이제 협회 컨벤션을 주관하는 이제 협회 있죠. 어소시에이션 그 외식업 중앙회와 자기들이 이제 협상을 해서 이런 패키지 가격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하겠죠. 회원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 협회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쇼를 개최할 때마다, 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할인 가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참가자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쇼에 참가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하죠. 일반인은 안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시회 거기에 부스를 가지고 개최하는, 그죠? 부스를 가지고 전시를 이제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주로 이제 그 식당 체인 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하겠죠. 맥도날드 이런 데서. 또 거기에 이제 또 참가하는 사람들은 요 다 회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호텔을 일로 들어가면 좀 더 저렴하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보면 항공, 그죠? 멀리서 미국 전역에서 오고 또 심지어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델타 에어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할인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경대 여기 학교 홈페이지에 난 겁니다. 그죠? 북경대 경영학부 우리 전공 학생과 또 유니스트 학생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즘 빅데이터 유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축제, 그래서 빅데이터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했겠죠. 그리고 관광에 관한 아이디어는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대에서 상금을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죠. 문화관광 축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그래서 이들 보고서는 안순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 자라성 국제 재즈 페스티벌, 충천 마임 축제 등 전국의 세계 축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펑션, 연애, 뱅킷, 연애하는 목적, 연회장이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호텔 같은 경우도 내셔널 레스토랑 어소시에이션 쇼를 개최하는데 시카고에서 매년 요 같은 장소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컨벤션 센터, 가장 큰 컨벤션 센터죠.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리도 나와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거리가 2.7마일, 4.0마일 이렇게. 1마일은 1.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더보다 더 짧은 가까운 데도 있죠. 1.5마일. 그래서 여기 이제 회원들은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실제는 이 가격보다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좀 더 저렴하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라이언스 클럽 인터내셔널 컨벤션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데 올 6월 달이니까 그죠? 아마 취소될 가능성도 있겠지. 이렇게 큰 행사는 그죠? 보통 이제 라이언스 세계대회 이렇게 개최하면 우리 부산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부산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자체도 뭐 3만 명인가 4만 명인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 세계 회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일부만 와도 하여튼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일정명이 보면 그쵸? 1, 2, 3, 4, 5일 5일 동안 개최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겠죠. 이 전부 다 컨벤션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엄청난 행사들이. 그래서 이런 행사장을 빌려주고 그렇죠. 그 빌려주고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숙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 행사에 참가하는 게 아니죠.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여행도 가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시드니에서 개최됐을 때 일인데 호주 시드니에서 그러니까 국제 행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거죠. 여기 실제 뭐 일정들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실제 일정들은 여기 있습니다. 컨벤션 이렇게 개최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프리 투어 또는 포스트 투어 이렇게 여기 보면 24, 25, 26, 27 3박 4일 정도로 여기도 3, 4, 5, 6 3박 4일 일정 정도로 또 투어를 합니다. 행사 끝나고 하는 사람도 있고 행사 전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전에 또 일찍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이 행사에 참가뿐만 아니라 여기 투어에도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에 요렇게만 참가해도 그죠?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머뭅니다. 꽤 오랫동안 머무죠. 그래서 거의 열흘 가까이 머물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관광산업에 이런 행사를 하나 유치하면 관광산업에 엄청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은 최고의 관광 상품이다. 관광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소비액이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도 많이 쓰고 있다. 기간도 길고 2.5배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1000명이 참가하면 자동차 400대 수출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부산의 백스코 지난번도 한번 보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을 부산이 하고 있다. 부산은 세계 183개국 140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통계에서 세계 15위 아시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여기 라이언스 세계대회에 모두 5만 5천 명이네요. 엄청나죠? 외국인만 15,000명. 그러니까 부산 역대 최대 규모죠. 이런 행사를 치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역대 최대 규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개최로 생산 유발 1,746억, 취업 유발과 4,288명 등 경제적 효과가 났다. 그래서 엄청난 부산 경제에 기여를 했습니다. 5만 5천 명의 행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부산 국제회의 도시 세계 순위 7위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다. 싱가포르 1위고 싱가포르 1위고 2위가 브뤼셀, 3위가 서울, 4위가 비엔나, 5위가 파리, 6위가 도쿄, 7위가 바로 부산이다. 그러니까 부산이 국제회의 도시로는 굉장히 순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한 게 1번, 2번, 3번이
기업 개인, 그 다음에 기업 단체, 그 다음에 컨벤션 단체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1, 2, 3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고객이다, 비즈니스 여행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 4번은 반대로 여가 여행객입니다. 그래서 크게 비즈니스 여행객이냐 여가 여행객이냐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여가 미국의 경우에는 여가 여행객의 지출 규모가 비즈니스 여행객보다 많다, 훨씬 많다는 거 앞에 통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여가 여행객은 말 그대로 그냥 뭐 회사 이런 거 관계없이 내가 휴가를 내서 내 마음대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죠. 쉬러 갈 수도 있고 구경하러 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가 여행객은 종종 이렇게 구경하러 경치를 구경하러 다닌다. 누구랑 가족이나 또는 친구 또는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러 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교환학생 하러 가는 내 친구가 있다. 그런 방학을 이용해서 그 친구와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유럽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여기가 뉴욕이잖아요. 그렇죠? 뉴욕 시내 구경하죠. 뉴욕에 여기 삼성 간판이 여기 있네. 코카콜라 그렇죠? 그래서 뉴욕의 번화가에 이렇게 삼성 간판인데 하여튼 뉴욕에서는 운전하기는 뭐 완화가 많아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워낙 주차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하는 거는 좀 너무 지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에 숙박에도 돈을 내야 되고 어디에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시간당 돈을 내야 되니까 너무 지출 비용이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뉴욕에서는 이런 우리 시티 투어 버스 같은 이런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주차 부담도 없고 또 주요 곳곳을 다니니까 중간에 또 내렸다 타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중교통이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욕에 친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는 그 근처에 친구가 있다면 또 친구들이 와서 같이 뉴욕에서 조인해 가지고 같이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렇죠. 또는 친척이 LA 살고 있다. 그러면 LA 방문해서 친척집에 자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가 고객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하여튼 혼자나 요즘 뭐 혼자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해서 시내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자, 두 번째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호텔에서는 하룻밤만 머무는 경향이 있다. 여행을 이제 여기 찍고 또 저기 가고 막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객실은 보통 이렇게 커플이나 아니면 가족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커플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간다. 뭐 여가 여행객들은 물론 혼자 가는 사람들은 다인실이 있죠. 다인실 여러 명이 잠을 자는 다인실에 또 이렇게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은 혼자 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이런 표현을 썼죠. 여기가 리조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뭐 아틀란티스, 뭐 발리, 괌, 사이판 이런 데가 다 리조트잖아요. 리조트는 특징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아틀란티스, 뭐 발리 이런 데 있다. 그럼 뭡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무는 거죠. 거기서 계속 머뭅니다.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뭐 내가 뉴욕이나 다른 시내 갔다면 보통 며칠 있다 또 딴 데로 가고 이동하지만 이런 리조트는 특징이 뭡니까? 이동하는 데가 아니죠. 발리에 가서 발리가 하룻밤 자고 딴 데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계속 여기 여러분이 만약에 신혼여행을 갔다. 그죠? 그러면 이런 좋은 경치 좋은 데서 신혼여행 기간 내내 여기 머물죠. 딴 데 안 가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휴양지 개념이 원래 그런 거죠. 휴양지 개념이 그런 거다. 여러분이 제주도가 휴양지라고 그랬잖아요. 제주도가 섬이니까. 그럼 제주도 여행 갔다. 그럼 거기 잠깐 자고 또 딴 데 여행 가러 이렇게 물론 이제 일정이 하루만 있으면 자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여행 일정이 3일인데 하루 제주도 있고 또 하루는 딴 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행하지는 않죠. 제주도 가면서 내가 3일 휴가를 받았으면 제주도에서 3일 동안 머무는 거죠. 그게 이제 리조트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틀란티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바하마에 있는 파라다이스 천국이란 뜻이잖아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천국의 섬에 있는 이 리조트입니다. 그죠? 아틀란티스 리조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머물면 여기서 계속 머물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휴양지니까, 리조트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갇히게 한다. 자, 그런데 여가 여행객들은 주로 성수기에 가죠. 피크 시즌. 대개 왜 여름 성수기 때 가족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애들 방학도 하고 이러니까, 그죠? 가족끼리 이렇게 갑니다. 성수기 때 가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비싸겠죠. 1년 중에 가장 가격대가 비싼 가격대죠. 그래서 이제 성수기 동안에 여가 여행객들은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체적으로 페이 지불한다. for leg rate. 렉이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 전부를 지불한다. 이 말은 가장 이제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 그러면 이제 왜 렉이냐면 예전에 이렇게 객실이 있잖아요. 객실에 보면 객실문이 있잖아요. 객실문에 이것도 그러면 객실문에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100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놨단 말입니다. 평소에는 $100를 안 받아요. 근데 성수기 때는 이 $100를 받거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100을 다 받는 거예요. 성수기 때는 가장 비싸니까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보통은 $100인데 뭐 미숙이나 이럴 때는 뭐 예를 들면 70불 이렇게 우리가 할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성수기 때는 이걸 다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렉 레이트 유럽에 있는 호텔인데 하이 시즌, 미들 시즌, 로우 시즌에 따라서 가격대가 260유로, 240, 220 이렇게 20불씩 제일 낮은 비수기와 비교하면 40죠. 유로 달러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비쌀 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성수기는 뭡니까? 모두가 원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메리어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이죠. 메리어 호텔에서도 렉 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적어놨죠. 렉 레이트 여기는 한국이죠. 15만원, 15만원, 17만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받을 때는 주로 성수기, 비수기 때는 이거보다 적게 받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 보면 정찰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정찰 가격. 그래서 이것보다 비싸게 받으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싸게 받는 거는 소비자가 아무도 뭘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이 정찰 가격을 다 받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수기 때 가능합니다. 최종 합격 때까지 써낸 자기소개서 개수 및 까다롭게 느낀 문항. 여러분이 이제 4학년쯤 되면 자기소개서 이렇게 입사지원서죠. 입사지원서 여러분이 작성합니다. 그때 보통 몇 건을 했느냐 5건 이하가 이렇게 11건에서 20건 50건 이상의 사람도 7%나 됩니다. 꽤 많이 돼 있죠. 50% 하는 사람도 7%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소개서 문항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 이거죠. 어느 회사든지 왜 우리 회사에 수많은 기업 가운데 왜 우리 회사냐? 우리 회사와 당신과 당신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적합한지를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똑같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뭐 그 다른 회사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회사마다 유통회사니 뭐 화장품 회사라든지 전자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다 틀리잖아요. 기업 주력 상품들이.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사실은 어려운데 그러면 이 지원 동기나 이유가 뭡니까? 어려워지죠. 왜 내가 화장품 회사에 적합하냐? 왜 내가 백화점에 적합하냐? 왜 유통회사에 내가 적합한 인물이냐?
화장품은 다르죠. 왜 내가 제조업에 적합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쓰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실패 극복 경험담이다. 실패와 극복 경험담은 21.9%다. 그죠? 이것도 실패 극복 경험담, 직무 역량. 그렇죠? 요 직무 역량과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부스 있죠. 거기와 내가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입사 후 보고 성장 과정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렵다고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자들이요, 신입 사원이니까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이죠. 인사 담당자들이 싫어하는 자기소개서 유형 및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강의 노트에 있습니다. 그죠? 취업준비생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나쁜 인상을 주는 자소서와 비호감을 느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잡코리와 사람인회사죠. 대부분 이제 이 포탈에서 이런 정보를 많이 했죠. 중원부원, 요점 없는 자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딱 명확해야 됩니다. 그죠? 맞춤법, 이거는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기본이 탈락이죠. 일단 이러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맞춤법이 틀리면 사람이 뭡니까? 성의가 없구나. 이렇게 되죠. 우리 회사에 이 친구는 우리가 합격증을 줘도 오지 않을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죠. 성의가 없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거니까. 그죠? 보고 뺏긴 느낌이다. 이것도 성의가 없죠. 성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니까 대충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회사 이해해보죠. 간혹가다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지원하는 학생 가운데 보면 학교를 다른 학교로 이렇게 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뭡니까? 물론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학생은 자동으로 탈락이죠. 왜냐하면 성의가 부족한 거니까.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지원기업의 오류. 다른 현대자동차인데 여기다가 뭐 대우자동차, 뭐 르노삼성 이런 거 이제 했다. 그럼 완전히 다르죠. 또 회사에 대한 이해는 아마 그 회사 지원하는 게 뭐 유통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다가 뭐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을 쓴다든지 이러면 역시 회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기가 좀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넣었다 이런 인상을 가지겠죠.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비호감을 느끼는 단어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어떤 일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 그지? 완벽한 사람은 없죠. 최고의 이런 수식어들, 그죠? 수식어. 냉철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인물입니다. 국제적입니다. 이건 우리 많이 쓰죠. 이것도 별로 안 좋아. 헌신적이다. 이런 건 별로 기업 관계자들은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